청년연합 36.5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네네. 지금 또 선학규 캠프의 경선대책본부에 뭘 맡고 있죠? 2030 청년위원장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워낙 우리 손해부께서 워낙 청년들한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뭐. 마음대로 해도 되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혼자가 대장이죠. 그런데 요즘 선학규 안철수 연대라고 하는데 두 분이 무슨 미래학이라도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조금 아니 그치 개인적으로 송 후보님하고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아예 뵐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미략설이라기보다는 둘이 굉장히 흡사하다. 송 후보님이 그 청년들한테 인기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안철수 교수가 그 표를 다 뺏어갔다는 거.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옛날에 손 후보님 강원도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셨었는데 굉장히 이제 젊은 층에서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구원 투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교수가 이렇게 딱 얼굴 한번 살짝 내니까 전부 다 글로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갑자기 쏠 리가 있다. 그렇죠. 근데 손학규 안철수가 그럼 스탠스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책이 비슷합니까? 뭔가 이 손을 잡는데 가장 어울리는 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반적 주장은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 정책이라든지 정치의 컬러가 비슷하다. 네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또 이게 어떤 기존의 진영 대결 구도로부터 자유롭거나 그걸 또 부정해야만 스스로가 빛이 나는 그런 처지가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서로 둘이 보완제가 아닐까 싶어요. 워낙에 이제 안철수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대안으로 나타난 게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청년들한테 이제 하나의 그쵸? 구세주 같은 일종의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정당 정치에서 청년들을 소외시켰던 거, 청년 정책을 소외시켰던 거, 거기서 이제 왕따가 되면서 원래 이제 왕따가 이제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을 이제 대변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나타나면 그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소외를 받다 보니까 안철수라는 이제 초인한테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교수는 알다시피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융합대학원이죠. 이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셨고, 그리고 또 나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청춘 콘서트라는 걸 통해서 청년들의 그 아픔을 듣는 역할까지는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정치권이라던가 이제 정책가로서의 그러한 경험 부분은 조금 이제 부족하시고, 그리고 전혀 없죠. 그래도 이제 정치가로서 하루도 정치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물론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정당이 썩어도 준치인데 정당 정치의 그러한 조직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하고 손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같이 보완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당 베이스. 네. 안철수에게는 없고. 네네. 안철수가 가진 참신성이나 청년들의 지지가 손학규에는 없고. 그쵸. 그래서 둘이가 합쳐지면. 그쵸. 그럼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결합시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본인이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비판을 해놓고 연대를 하면 본인 말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지금 민주통합당의 주류, 그쵸. 주류가 뭔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류의 대표자인 문재인 후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명분이 부족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교수가 한번 이제 자기 방송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이 잘 해결됐었는데 한번 훅 갈 뻔한 적이 있었던 게 이제 SK 찌든
최 회장이죠. 최 회장에 대한 이제 V 소사이어티에 그 옛날 이제 구명 탄원을 갖다가 낸 게 이제 굉장히 그 트위터라던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중심으로 해서 퍼지면서 실시간 검색어로 계속 올라갔었죠. 본인이 이제 과거에 그런 말을 해놓고 미래에 다른 행동을 하면 그거를 이제 비판을 많이 받죠. 이번에 또 이제 말하자면 이 정치적 행보에서도 야당의 어떤 주류의 행동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을 비판을 많이 해놓고 그 주류의 그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어떤 말하자면 개혁하고자 하는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하고 손을 잡아야 맞다. 그리고 이제 외모만 봤을 때도 두 분 솔직히 좀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학규의 안정감과 안철수의 참신함 이런 게 이제 그 말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어울리고. 그런 경우 시구에 그냥 무슨 안정합니까? 아니 뭐 안정감이라기보다 이제 뭐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청년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청년 외의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안철수 교수를 보면 드는 느낌이 왠지 그냥 자전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전거는 뭔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 뭐 대중교통 이런 느낌이 드는데 손학규 후보를 보면 왠지 그 대형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경차부터 해서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안철수 교수, 그리고 이제 중형차 이상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제 손학규 후보.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 둘이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가령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어 다니면 솔직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증 과정을 거친 사람은 최소한 최악으로는 안 간다는 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가 갖고 있는 참신함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소통의 느낌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이제 행정가로서 이제 성과를 이제 냈었잖아요.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 경기지사 할 때 지사할 때 잘했죠. 7.7%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성장률을 훨씬 상회할 정도의 성장률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대부분 막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왠지 좀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둘이 이제 러닝메이트 형태로 계속 뭐 어디 뭐 해외 이제 순방 외교를 한다던가 할 때 같이 다니시면서 뭐 이제 필요한 각자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영술 대표는 2030 세대에서는 좀 드문 경우겠어요. 어느 뭐 아니에요. 손학규 캠프에 합류해갖고 뭐 청년위원장을 맡고 그래. 안철수 지지운동이나 하고 있지. 나오셔야 뭐지. 일단 너무 늦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야권과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불과 6월, 7월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제 독자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크게 없었을 것인데 너무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를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러닝메이트 형태로 이제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진보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의미가 없고요. 큰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를 이제 자력적으로 내더라도 큰 그렇죠.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안철수 교수와 어떤 연대를 해야 될 거냐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렇죠. 지금 이제 8월달 이제 다 끝나가는데 민주당 경선이 참 중요하고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지금 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주당 경선 시작이 뭐 다음 주입니까? 네, 8월 24일, 25일부터입니까? 네, 시작. 제주, 울산, 강원, 충북 그렇게 되고 개선 투표는 됩니까? 결선 투표가 이제 9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서울 16일 날 그걸로 이제 결정해가지고 이제 1, 2등을 나누겠죠. 그리고 이제 9월 23일 날 현장 투표 통해서 지금 뭐 최종 선거인단 모집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데 올림픽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선거인단으로. 근데 청년들이 진짜 관심이 없어요. 네, 너무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청년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청년들 입장에서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그죠?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판세는 언론에서 보는 판세는 언론에서 보는 판세는 이제 양강구도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론들을 이렇게 쭉 매일매일 훑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하는 거면 이제 문재인의 이제 원활한 1등 그리고 이제 2등으로서 이제 손학규 후보 문재인 후보가 50% 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 비문재인 대결로 이제 가겠다는 게 이제 결선 투표인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에서 어떠한 쪽에 이제 노선도 잡고 있지 않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어제 몇 분을 이제 만나봤더니 그런 의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렇게 좀 그 결선 투표까지 가야 좀 이제 흥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흥행만으로 보면 또 뭐 이렇게 역전이 이루어져야 또 다이내믹하죠. 그래요. 네? 역전해야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1등에 대한 이상한 뭐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1등은 계속 1등 되는 경우가 많은데 2등이 이제 역전을 했을 때 그때 굉장한 환호를 보내죠. 왠지 그거는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누구를 뭐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런 드라마틱한 현상들에 되게 열광을 하는 게 본인들이 뭘 해도 잘 안 되니까 막판 역전극 한 방 노리는 그런 느낌? 그런데 새누리당은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대선 후보 벌써 경선 투표 마감이죠. 되게 재밌는 게 청년들은 새누리당 경선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고요. 날짜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당연히 보니까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쫙 붙여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예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새누리당에서 막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19일. 일요일 날 박근혜 후보가 뭐 80%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있어야 보는데. 80% 압도적으로 이기면, 이거는 뭐 거의, 뭡니까? 뭐 북한이나 이런 데 선거, 투표하면 뭐, 90% 지지. 옛날에 그게 100%입니까? 그 되게 재밌는 게 새누리당에서 옛날 박원순 시장 이제 투표를 할 때,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한 70% 이제 평균 내가지고 2030대 이제 평균 내서 70%가 이제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독재국가 같은 놈들 이런 빨개 어쩌죠 이렇게 욕을 했는데 거기 이제 80%예요. 그럼 뭐죠? 80%보다 더 나올 것 같아 지금. 그게 모양이 경선합니까? 그냥 추대라는 게 더 모양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일요일 날 내일 모레 결정이 되는데 이제 어쩌면 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역전의 드라마. 그렇죠. 역전의 또 역전, 반전의 반전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요구를 이 대선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어떤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저는 이 손학규 후보가 이 청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는 이게, 그리고 우리 또 뭡니까? 이 좀 기성세대는 이 양반이 한나라당에서 주로 그 성장한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배신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이점이 있죠. 왜냐면 손학규가 누군지 몰라서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것도 몰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열심히 청년들 입장 대변하고. 옛날 과거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청년들 그런 거 안 따지는 안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때는 이제 만 19세 넘지도 않았을 때였고. 모를 때였으니까. 중학생 때나. 모르는데. 물론 아저씨들끼리 해놓고서 이제 민주당 사람들 이제 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적을 변경한 거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그것이 하나 약점이다. 높게 나오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약점이면서도 또 어쩌면 보수 지지층, 중도 지지층들 중에서 박근혜 찍기 곤란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확장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선
손학규가 먼저 뭐 이제 좀 2030 좀 따라다니셔야 되는데 더 열심히 따라다니셔야죠. 아직까지는 잘 안 따라가고 계시니까. 조영수 위원장 말도 좀 잘 듣고. 그럼. 정 위원장 말 잘 들어야 대통령 될 텐데, 그 아저씨가. 제가 청문위원장인 걸 아실래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 방송 듣고 이제 좀, 아시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시간이 얼마 없지만, YS 있잖아, YS. 아십니까, YS 누군지? YS 조영수. 말고. 제가 YS입니다. YS. 네. 그분이 굉장히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독서를 했잖아요. 뭐라 했어? 칠삭동이라 그랬나? 아무튼 그런 말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독서를 퍼부었는데, 내가 느낌에 이게 YS계 있잖아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쪽에 좀 많거든요,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찍기는 좀 거시기하다. 그런 사람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수청년단체 회원을 만나고 왔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청년들의 이제 60% 가까이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20, 30%가 이제 새누리당 보수 쪽을 지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손학규 같은 사람이 안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언만 다시 해주면 손학규한테 갈 사람 많다. 얘네들 중에 이제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다. 너무. 근데 진짜 안보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수 청년단체에서 굉장히 이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제 청년단체 대표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바로 안철수 교수가 나는 안보에서는 보수고 사회경제정책에서는 진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특히 2030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취업이 안 되고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결혼하기 힘들거든요. 애 낳기도 그냥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게 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좀 정의를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이거 안보 정책에 있어서 좀 보수를 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여야 구도로 보면은 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그래서 흔히 중도로 분류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사회경제정책에서는 진보고 안보라 통일정책에서는 저도 그래요. 보수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청년층에서는 7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지금 안철수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높은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손학규 후보도 바로 좀 그런 점에서 같다. 비슷하다. 그렇죠.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70% 양보하는 것 같아요. 70% 홍보라고 해서 국민들 70%가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만 이렇게 딱 홍보하시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뭐 당연한 그런 홍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손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섹시해질 필요는 있으시죠? 너무 정리하세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 청년위원장 사실은 제가 처음 안 밝혔는데, 저도 손학규 경선대 재판부에 이번에 경제민주화 정책위원장 맡았습니다만, 우리, 깔때기 방송이구만. 조영수 위원장 열심히 해서, 특히 손학규 후보 최대 약점인, 2030 세대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 그거 극복해서 경선에서 모쪼록 이기셔서,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손안에 있다. 정권 교체는 손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쵸.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정권 교체를 손안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손안연대. 내가 만든지 몰라서 말은 참 잘 만들어요. 손안연대 이렇게 해서, 또. 그거보다 저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란 말이 있거든요. 좀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좀 뭉클하게 다가와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별로 저녁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야근하시고 저녁이 있는 삶이 그렇죠.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